한 6천만 원 정도 가입을 했고 지금 1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그렇게 제가 수익을 내게 된 ETF 구성 공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캐시플로우 퀸입니다. 절세 계좌가 좋다고 ISA랑 연금저축펀드 추천하는 분 많죠? 만 55세까지 기다려야 되는 연금저축펀드는 필요한 종잣돈을 좀 묻기에는 부담스럽죠. 종잣돈 모으겠다고 예적금을 하시지만 이율은 만족스럽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ISA를 고민하는 분들 가입하고 보니 그 계좌에서 대체 또 뭘 사야 될지 고민되시죠? 미국장이 좋다고 하니까 S&P 500 아니면 배당세가 과세 이연이 안 된다고 하는데 배당주는 피해야 되나? 최근에 금값이 정말 많이 올랐죠? 금 펀드를 가입해 볼까? 이런 고민들 저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IS 계좌에서 꼭 담아야 할 ETF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저도 약 한 1년 반 정도 가입을 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한 6천만 원 정도 가입을 했고 지금 1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그렇게 제가 수익을 내게 된 ETF 구성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S&P 500 ETF예요. 미국 주식시장의 대표 지수예요. 역사적으로 우상향하면서 가장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는 자산입니다. 요즘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S&P 500은 장기적으로 강력한 투자 대상이에요. 추천하기로는 미래에셋의 타이거 미국 S&P 500 그리고 코덱스 미국 S&P 500 이 두 가지가 가장 운용 규모가 높은 ETF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코덱스 미국 S&P 500을 하고 있어요. 미래에셋 타이거는 운용 규모랑 평균 거래 대금이 높은 것은 사실인데요. 삼성 코덱스도 그에 못지않기 때문에 슬리피지가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운용 보수를 대폭 낮추면서 미래에셋보다 낮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낫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코스피 200 ETF입니다. 한국 경제에 투자할 수 있는 대표 지수인데요.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ISA 계좌가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데 미국 시장과 상관성이 낮은 한국 시장도 함께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이에요. 최근만 해도 미국 시장은 주춤하지만 한국 코스피 지수는 다시 올랐죠? 이렇게 상관성이 낮은 자산을 구성하는 것이 포트폴리오로서 좋은 방식입니다. 코스피 200 ETF로 추천하는 것은 삼성자산운용사의 코덱스 200입니다. 만약 배당금이 자동으로 재투자되길 원하신다면 삼성자산운용사의 코덱스 200TR을 추천합니다. 운용 규모가 가장 크고요. 거래 대금도 제일 많거든요. 토탈 리턴 상품은 해외 시장의 ETF는 없어졌지만 한국 시장이 여전히 존재하니까 이 부분도 고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추천하는 ETF는 미국 30년 국채입니다. 주식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리스크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경기 침체가 오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이 높여줍니다. 채권의 기간을 장기로 추천합니다. 채권을 구성하는 이유는 주식과 상관성이 낮은 자산으로서의 구성인데 듀레이션이 길수록 변동성이 커서 주식의 변동성을 방어할 수 있고 수익도 높게 가져갈 수 있어요. 제가 이 포트폴리오를 시작할 때만 해도 30년짜리 장기 국채 ETF가 정말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새로 출시된 ETF가 많아졌네요. 그래서 제 것도 바꿀 예정입니다. 추천하는 ETF로는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입니다. KB자산의 라이즈나 한화자산의 플러스에 비해서도 총 보수도 낮고 평균 거래량이나 운용 규모가 가장 큽니다. 네 번째로 추천할 ETF는 한국 30년 국채 ETF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를 대비한 자산군이죠. 미국 시장과 상관성이 낮은 한국 시장의 국채를 추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특히 한국은 미국 시장에 비해서 리스크가 높은 나라로 분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또 높죠. 추천하는 ETF로는 라이즈, 키스 국고채 30년 인핸스드, 타이거 국고채 30년 스트립 액티브를 추천합니다. 라이즈가 타이거에 비해서
총 보수가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운용 규모랑 평균 거래 대금도 더 많습니다. 충분히 좋긴 한데 저는 타이거 국고채 30년 스트립 액티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채권은 듀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듀레이션이 높아야 변동성도 높고 수익도 더 높게 가져가며 전체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구성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봤는데 KB자산의 라이즈는 30년 만기이지만 듀레이션이 24.63 정도 되고요. 타이거 국고채 같은 경우는 듀레이션이 2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운영 보수가 좀 더 높더라도 타이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ETF는 금 현물 ETF예요. 금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불안 속에서도 가치가 보존되는 자산입니다. 역사적으로 경제 위기 때마다 금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면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19년 코로나, 인플레이션 등 주식과 채권이 휘청거릴 때마다 금과 원자재가 포트폴리오를 이끌어왔습니다. 추천하는 ETF는 한 종목이에요. 에이스, KRX, 금현물입니다. 자, 왜 하필 이 ETF들을 선택했을까요? 앞서 추천 ETF들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했는데요. 첫째로는 슬리피지가 적어야 합니다. 즉, 거래량이 많은 ETF를 선택해야 불필요한 비용이 줄어듭니다. 슬리피지가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설명 영상 바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운용 규모가 커야 합니다. 자산 운용사가 커야 안정적인 ETF를 운영할 수 있고 유동성도 좋고 관리를 잘 해주거든요. 셋째로는 총 보수가 낮아야 합니다. 보수는 수수료예요. 수수료가 낮을수록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합성, 환해칭, 선물 ETF는 지양합니다. 해당 자산군을 추종하는 ETF가 합성인지 환해칭인지 선물밖에 없다면 담기는 해요. 저는 어차피 자산군으로서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는 2021년 한국투자신탁에서 금현물 ETF를 출시하기 전까지는 코덱스 골드 선물 환해칭을 담아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2021년부터 에이스, 금, 현물, KRX ETF가 나와서 제가 갈아탈 수 있게 됐어요. 선물과 환해칭 합성을 지향하는 이유는 운용 보수가 높아요. 그 이외에 다른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블로그에 글을 적었던 적이 있는데 설명글에 있는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댓글도 주세요. 바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ISA 계좌에서 해야 할까요? ISA 계좌에 대한 설명은 제가 앞서 만든 영상이 있으니까 위에 있는 링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강제적으로 장기 저축하는 효과가 있죠. 예금하는 분들한테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ISA 계좌는 최소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종잣돈을 모으는 장기 투자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손실 상계가 가능해요. ISA 계좌에서는 손실이 난 상품과 수익이 난 상품을 합산해서 총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니까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비과세랑 저율 과세 혜택이 있어요. 손실 상계 후 총 수익이 200만 원까지 비과세, 농어촌이라든지 서민형인 경우엔 400만 원까지 되는데요. 그 이상의 수익을 나더라도 9.9%의 저율과세 그리고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ISA 계좌를 하신다면 반드시 담아야 할 ETF 5가지를 소개해드렸어요. S&P 500 ETF, 코스피 200 ETF, 미국 30년 국채 ETF, 한국 30년 국채 ETF, 금현물 ETF. 이 5가지를 균형 있게 담으시면 경제 변동 속에서도 안전하고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중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수익성을 더 추구하신다면 주식형을 늘리시면 되고 방어형을 추구하신다면 채권 ETF의 비중을 늘리시고 또는 금현물 ETF의 비중을 늘리면 됩니다. 만약 이 각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라서 백테스트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다음에 한 번 더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ISA 계좌를 아직 활용하지 않으셨다면 꼭 가입해서 장기 투자 전략을 세워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들 남겨주시면 영상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